한국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주 나오던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하차 인사도 없고 마지막 방송도 없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화면에서 지워져요. 시청자는 뭐 비자가 끊었나? 고향으로 돌아갔나? 인기가 없었나?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알게 된 건 조금 달랐어요. 많은 외국인 방송인이 사라진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사람 취급을 못 견뎌서요. 저도 한때 한국 방송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뭐 한국어를 혼자 배웠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뭐 제작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심장이 뛰었어요.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을 보이고 뭐 PD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은 드디어 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방송 한 번만 제대로 다 보면은 고정 출연도 하고 다음 기회도 열리고 내가 준비할 모든 시간이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 연락은 늘 굉장히 친절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고, 캐릭터가 좋다, 이번 프로그램과 잘 맞는다,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곳은 직장 일정까지 조정하라고 해요. 여행도 가지 말고 그냥 촬영 기간에는 한국을 비우지 말고 다른 일을 잡지 말라고 하죠. 몇 달 계약이 될 수 있고 다음 시즌까지 갈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아직 계약서 한 장도 없는데 미래 전제를 먼저 보여줘요. 문제는 촬영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약속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정 출연 얘기했는데 갑자기 테스트 촬영이 되고 여러 회라고 했는데 일단 한 해만 보자고 해요. 출연료 물어보면은 아직 정리 중이라고 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은 촬영 당일에 준다고 하죠. 장소와 시간도 마지막 중간에 바뀌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가요.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빠지면은 내가 기회를 날리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새벽부터 준비해서 촬영장에 갔어요. 몇 시간은 기다렸는데 아무도 왜 기다렸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 한국인 출연자에게는 먼저 인사하고 일정을 알려주는데 외국인 출연자들은 구석에 모아주고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이름보다 국적으로 불렀고 사람보다 화면에 필요한 색깔처럼 달아줬어요. 스웨덴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이런 식으로요.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보다는 어떤 반응을 해줄지가 더 중요했어요.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 별말 없다가 갑자기 그게 웃으라고 해요. 더 놀란 표정을 지어달라고 하고 한국을 처음 본 사람처럼 반응해달라고 하고 이미 아는 것 모르는 척 해달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조금 강하게 말하면 너무 세다고 말해요. 결국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바뀌며 반복해요. 외국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장면에 외국인의 얼굴을 키워놓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장 기분 나빴던 건 한국어였어요. 연락할 때는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갑자기 기대보다 못한다고 해요. 한국인처럼 말하지 못한다고 하고 왜 이 표현을 모르냐고 하고 다른 외국인은 더 잘한다고 비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았고 일상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다는 틀린 조사 하나를 더 크게 봤어요. 사람을 긴장시키면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한 번은 제가 준비할 답을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PD가 중간에 끝났어요. 헨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을 대신 말해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문장은 여러분 제가 실제로 생각한 내용과 달랐어요. 조금 수정해서 말했더니 다시 끝났어요. 결국 저는 제 경험을 말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서준 외국인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요. 방송에 나오고 싶은 꿈을 이뤘는데 화면 안에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촬영이 끝난 뒤에요. 촬영할 때는 빨리 움직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느려져요. 출연료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면은 다음 주라고 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회계팀 확인 중이라고 해요. 계약한 금액과 실제 들어오는 금액도 다르기도 해요. 저도 약속받은 돈이 절반 정도만 받은 적이 있어요. 수수료가 빠졌고 세금도 빠졌고 점 전달이 잘못했다고 설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촬영 전에는 아무도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방송국과 모든 에이전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친절한 사람을 많이 만났고 좋은 경험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받은 기회 덕분에 배운 것도 진짜 많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방송 관련된 일은 이상한 정도로 같은 패턴이 반복했어요. 큰 약속, 무료 준비, 갑작스러운 변균, 무리한 현장, 늦은 돈, 긴 비밀 유지 계약,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였어요. 한 사람의 성격보다 외국인은 언제든 그냥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근본이었어요. 저는 한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정말 허무했어요. 하루 종일 웃고 반응하고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남는 건 비로와 모욕감 뿐이었어요. 방송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싫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질까봐 너무 걱정됐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꿈을 이룬 날인데 처음으로 그 꿈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여기 채널에서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헨리야, 왜 방송 활동을 안 하냐고 물어봐요. 한국어도 하고 카메라도 익숙한데 방송에 나오면은 채널도 더 거질 텐데 왜 안 하냐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미 가봤어요. 안 가본 사람이 상상하는 화려한 궁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조명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큰 카메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가장 부족했던 건 중증이었어요.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제 말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은 헨리야, 오랫동안 방송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은 다 좋은 대우를 받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중증 출연자가 되면은 조건이 좋아지고 제작진도 더 조심하죠. 그런데 방송이 본업이 되면은 비자와 수입과 가족 생활이 전부 그 일에 연결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는 나갈 수는 없어요. 싫은 캐릭터를 계속 연기해야 하고 같은 반응을 반복해야 하고 한국을 지나치게 징장하거나 일부러 중격받는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견디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시청자는 왜 성공하다가 떠나는지는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공처럼 보였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감옥이었을 수도 있어요. 방송 횟수는 늘었지만 중정은 줄었고 얼굴은 유명해졌지만 자기 말은 줄었고 돈은 들어왔지만 거절할 자유는 사라졌을 수 있어요. 사람이 화면에서는 사라졌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실패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어쩌면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외국인 방송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거 알아요. 한국 회사에서도 광고 현장에서도 작은 제작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죠. 저도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크게 보여주고 지금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말해요. 돈이 적어도 경험이 된다고 하고 무례도 업계가 원래 그렇다고 하고 약속이 달라도 뭐 다음 기회를 생각하라고 해요. 사람은 꿈을 꿀수록 더 오래 참아요. 그래서 나쁜 구주는 능력 없는 사람보다는 그냥 간절한 사람을 더 쉽게 이용해요. 저도 그 함정에 들어갔어요. 방송에 나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상한 말을 틀어도 웃었고 돈이 늦어도 기다렸고 계약이 달라도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어를 더 잘했으면은, 더 재밌었으면은, 더 유명했었으면은 대우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부터 상대가 저를 동등한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면은 제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요거는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꿈과 종업을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꿈을 위한 고생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작은 역할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생과 모욕은 달라요. 배움과 착지도 달라요. 누군가 계속 미래를 보여주면서 현재 기본적인 존중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미래는 대부분 오지 않아요. 와도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뒤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지금 혼자 영상 만드는 이유도 딱 그거예요, 여러분. 촬영도 제가 하고 편집도 제가 하고 어떤 말을 할지도 제가 정해요. 라라라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힘들고 큰 팀도 없고 유명한 프로그램에 힘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한 말을 누가 다른 뜻으로 다루지 못해요. 제가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라고 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하라고 하지 못하고 제 인생을 단순한 외국인 반응으로 만들지 못해요. 저는 작은 채널의 자유가 큰 방송의 허락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는 화면에 남는 사람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계속 나오는 사람이 강하고 사라진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는 남는 것보다 떠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돈과 유명세와 기회를 앞에서 두고도 이건 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좋은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고 제 인생을 바꾼 기회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나라라고 해서 나쁜 구두까지 감싸줄 필요는 없어요. 방송이 사람을 모여주는 곳이라면은 카메라 밖에서도 사람으로 대해야 해요. 내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이 카메라 뒤에 앉아있는 PD도 아니고 에이전시 직원도 아니고 잠깐 나오는 자막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우까지 받아들이는지가 결국 내 가치를 정해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자주 보던 외국인이 갑자기 사라져도 단순히 인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쩌면은 돈보다 존중을 골랐고 유명세보다는 자유를 골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례를 버리고 자기 목소리를 뒤에 찾아 쓸 수도 있어요. 화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자기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제대로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 방송에 들어가는 문이 성공의 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니 어떤 문은 기회를 주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작게 만드는 문이었어요. 그 문에서 나오는 순간 유명해질 가능성도 줄었지만 제 목소리는 다시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저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진 않아요. 사람을 빛나게 해준다는 무대가 사람의 중론부터 거버린다면은 그 무대에서 사라지는 걸 실패가 아니라 잘줄이에요.